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론을 강조를 했습니다. 애국을 위해서 임시정부 광복군의 좌우 합작 노력을 강조를 하셨는데 약산 김원봉이 또 언급이 됐습니다. 논란이 많아졌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애국은 계급이나 이념을 초월한다면서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보수이든 진보이든 모든 애국을 존경합니다.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니라면서 애국의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을 위해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애국을 강조하기 위해 임시정부 광복군의 좌우합작 사례를 들면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걸 두고 보수 야당들이 반발했습니다. 김원봉은 광복 이후 월북해 북한 정권 고위직을 지낸 인물인데 김원봉까지 통합된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가 됐다는 대통령 발언이 적절하냐는 겁니다. 눈물로 세월을 견뎌낸 가족들을 앞에 두고 북의 전쟁 공로자 김원봉에게 헌사를 보낸 대통령은 최소한의 상식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원봉 서운을 위한 꼼수 아니냐고 비난했고 민주당과 보훈처는 현행 서운 기준으로는 유공자 선정이 불가능하고 관련 기준 개정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보수도 애국이고 진보도 애국이다. 애국이라면 나는 모두 다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말씀에 좀 뭐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 그거는 빼고 자, 약산 김원봉이 등장을 좀 했습니다. 약산 김원봉 선생. 그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실려나 모르겠네요. 영화 뭐 밀정이라든가 뭐 이런 영화에서 김원봉 단장이 나 밀양의 김원봉이요. 그 조승우 씨가 했던 그리고 아주 매력적인 인물로 이렇게 그렇죠. 한 번씩 나왔었죠. 그리고 뭐 최근에 드라마로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의열단이라고 그러면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의열단. 그게 이제 그 암살 단체라고 항일 그럴까요? 무장 투쟁 운동을 했죠. 거기는 이제 무장 투쟁 맞아요. 방향을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그렇게 잡은. 그래서 약산 김원봉의 경우에는 당시에 그 현상금이 김구 선생보다도 더 높았다고 높았었죠. 예. 일제가 김원봉의 현상금을 김구 선생보다도 높게 했으니까 사실상 광복군의 총사령관이나 마찬가지였던 분이에요. 뭐 그 공적에 대해서 독립운동 공적에 대해서 이견 없죠? 이견은 없는 거죠. 자, 항일 무장 투쟁을 한 거는 북쪽에서는 김일성이 빨치산 활동을 했고 남쪽의 출신 중에는 김원봉이 무장 항일 투쟁을 한 거는 그거는 이견 없죠. 뭐 김일성 부분에서는 과장이 있다 없다 얘기들은 있지만 있는데 소련에 가서 한 거니까. 약산 김원봉 그러니까 그 독립투쟁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좋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광복 후에 임정에도 뭐 몸을 담았지만 이후에 광복 이후에 48년에 이북으로 넘어갔어요. 월북을 했어요. 근데 뭐 월북한 동기에 대해서 뭐 공개적으로 저분이 직접 밝힌 바는 없지만 거의 정설처럼 나오는 얘기는 이제 친일 그 경찰로 아주 대표적이었던 뭐 악독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노덕술에게 그 체포가 돼서 상당한 치욕을 겪었다는 거죠. 아하. 그러면서 뭐 월북을 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강하게 제기가 되는데 월북 동기에 대해서 뭐 그게 뭐 김일성을 추종해서다, 뭐 아니다 이제 이런 반박을 하면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후에 이제 월북 동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문제는 6.25잖아요. 6.25 전쟁이 터졌는데 6.25 전쟁 때 김원봉은 그 당시 북한에서 따지면 우리로 따지면 장관급이었죠. 그러면서 또 6.25에 그 공로를 세웠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 훈장을 받았다고 훈장도 해요.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어제가 현충일이고 네. 그 장소가 국립현충원, 동작 국립현충원이었어요.
그 자리에는 이제 6.25 참전 용사들이 많이 묻혀 있고 유족들도 있는 상황이죠. 그 가족들도 그곳에서 이제 약산 김원봉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진보 보수가 없다 어떤 독립 운동에 대한 것만 거론했다고 보기에는 네. 이 쭉 내려오는 맥락이 왜 이렇게 김원봉에 대한 얘기가 계속 요즘에 나오고 있느냐. 문맥에 상관없이 진보 보수도 애국하자, 통합하자 이렇게 쭉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김원봉 얘기를 대통령이 하시니까 야당에서는 아 김원봉 선생 서훈 주려고 그러는구나라고 당장 반발하고 나서네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국에는 진보 보수가 없다.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면서 앞에 뭐 다른 이제 뭐 우파 진영에서도 환영할 만한 최명신 장군이라든가 뭐 다른 분들도 쭉 뭐 본인의 사재를 털어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뭐 노비 그렇죠. 예, 네. 뭐 산호들을 뭐 해방시켰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듣기에는 뭔가 의도가 있지 않느냐 김원봉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것이 네. 그러면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게 서운을 주려고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아하. 근데 지금 실정법상으로는 그 북한 정권에 이득을 준 사람은 서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훈장 같은 걸 줄 수가 없죠. 없어요. 예. 실정법상으로는 안 되는데 개정까지 해가면서도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우려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서훈을 독립유공자 서훈을 주느냐 마느냐는 딱 해방 시점 고수점만 보자. 그 이후에 북쪽이었냐 남쪽이었냐는 따지지 말자. 이런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존재하고 있죠. 예, 현재?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통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하, 그분들은 이제 이게 통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보수 쪽에서는 뭔 소리냐 이북에 올라가서 6.25 전쟁에 공적을 세웠는데 그 사람한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훈장을 줄 수는 주는 게 없다. 말이 되느냐 예. 이거는 실정법 위반이다 이런 논란이군요. 예, 예. 어허, 예.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어찌됐든 김원봉 선생을 대통령이 헌사를 하시면 예. 뭐 보훈처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피우진 처장은 현재로서는 더 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만일 정말 그 서운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간다 그러면 그 진영 간의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고 예.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북한에서의 행적 공적도 사면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첫 번째는 자유시장주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반공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 진영의 갈등은 정말 대단할 겁니다. 커지겠죠. 예. 자, 이게 총선을 앞두고 이제 어떤 이게 논란거리가 되면 이게 뭐 예기치 않은 걸로 갈 텐데 그냥 역사학자들한테 맡겨두면 안 되나요? 이건 학자들의 영역으로 저도 역사의 영역으로 네. 남겨두고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알아서 평가해 주세요. 왜 정치권에서 이거를 이럽시다 저럽시다 이렇게 나오죠?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 인물들이 있잖아요. 양 극단에서 있죠. 다른 평가를 예, 받는 예. 이런 분들은 좀 학계라든가 예술 쪽에서의 평가를 자유롭게 두고 정치권에서는 좀 거리를 두는 것이 맞다. 이게 청와대가 직접 나서게 되면 이거는 또 다른 갈등을 계속 야기시키고 예. 진영에 유리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약산 김원봉의 그 독립운동의 그 혁혁한 공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까지는 아니죠. 그러게요. 자, 이게 좀 어떠한 시대를 막 혼재됐던 이 삶을 살아온 우리 입장에서는 항일했냐, 친일했냐, 반공했냐, 친공했냐 이거를 탁탁탁탁 이게 재단이 잘 안 될 텐데 이거를 정치권에서 나서서 이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역사의 영역으로 좀 넘겨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이 논란이 정치권에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 이제 곧 떠나시죠. 예. 순방 떠나죠. 모레입니다. 모레 9일 날 떠나요. 북유럽 3개국 순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7일 오늘이죠. 오늘 오후에 5+1이었었죠. 그러니까 5당 당대표하고 단체 회동을 하고 곧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하고 1대1 회담을 하는 방식을 청와대에서 제안을 했는데 한대요, 안 한대요, 기본적으로. 근데 오늘 오후거든요. 예. 그 제안한 그러니까
오후에 하자라고 그 회담 날짜를 정했어요. 근데 뭐 지금까지 속보가 안 뜨는 거 봐서는 무산 분위기가 큰 모양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3+1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5+1이든 3+1이든 그 형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만나든 저렇게 만나든이죠. 예, 이렇게 만나든 저렇게 만나든 어찌됐든 빨리 여야가 만나고 대통령이 만나서 이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할 거고 이 꽉 막힌 전국은 어떻게 할 거고 떠나시기 전에 좀 정리를 좀 하고 떠나셨으면 싶은데. 예, 그래서 좀 저는 청와대가 통 큰 좀 제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했으면 하고 바랬는데 아마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패스트트랙과 연관된 것들이 쭉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그럽시다라고 하기에는 상황 자체가 좋은 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때에는 원내대표끼리 물밑 협상, 뭐 원내 부대표끼리 또 뭐 저기 정무수석도 뭐 그러면 한국당 빼고 그러면 뭐 사당 대표라도 그럼 만나자 뭐 이런 얘기하고 다니지 말고 좀 그 황교안 대표든 그 지도부에 대해서 계속 좀 물밑 협상이랄까요? 뭐 그런 것들 인간적인 접근부터 시작을 해서 좀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냐. 지금 그러네. 하고 있다면 천만 다행인데 지금 모습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밥 먹고 맥주 마시고 그래봐야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군요. 지금 이제 패스트 트랙이 제일 문제인 거죠. 지금 거기에서 또 걸려 있는 한국당 그 고소 고발당한 한국당 네. 의원들의 운명도 있고 해서 정치적인 운명도 있고 해서 한국당이 상당히 이제 그 불리한 입장 이렇게 좀 쫓겨 있는 입장인데 이럴 때 좀 청와대나 여당에서가 외려 더 양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러게요. 근데 뭐 반대 논리로 보면은 제1야당 대표도 좀 통 크게 좀 그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일단 만나겠다 그러면 아니,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야당 대표는 야당 대표니까 그 형식이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참 알다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치판의 그 이 형식 논리에 그게 이제 좀 단적으로 지금 보면 성격들이 또 하필 그런 분들끼리 지금 있는 것 같아요. 하긴요. 이해찬 대표 성격 그렇죠. 강하죠. 예, 강하죠. 예. 황교안 대표도 강하죠. 강하죠.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있으면서 이게 좀 어떻게 막 좀 능글능글한 예, 분이 예. 한두 분 이럴 때는 좀 되거든요. 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는 사람이 져주는 쪽이 이기는 건데 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이 얘기 나온 김에 황교안 대표 얘기 나온 김에 뭐 이제 청와대 그 회동 잘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100일 됐죠. 벌써. 예. 자, 100일 평가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만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30%대를 안정적으로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쉽겠네요. 그러니까 답보 상태라고 그러죠. 이제 답보다. 멈춰져 있는 거예요. 거의 29%대에서 계속 머물고 있고 오르락 내리락 정도인데 이거는 이전에 그 뭐 탄핵 전국 때는 비교할 게 아닌 것 같고 특수한 상황이라 이전에 한국당의 30%대 지지율에는 지금 못 미치고 있는 거죠. 얻은 거 잃은 거 하나씩만 제일 큰 거 꼽으라 그러면 뭐 꼽으시겠어요? 저 한교안 대표 개인으로 보면은 네. 정치 신인 티를 많이 벗었다. 네, 일거에 벗었다는 그리고 생각. 100일 이제는 만에 벗었다. 명실상부 대권 주자로서 예, 대권 자리 주자가 매김했죠. 됐고. 그건 예, 예. 분명히 얻었죠. 그건 얻은 거라고 예, 보입니다. 좋아요. 근데 잃은 건 뭘까요? 여기서 더 확장이 돼야 되는데 20% 벽을 못 깨고 있구나. 예, 지금 그게 제일 지금 한계이면서 앞으로의 큰 과제입니다. 자, 한국당 내부에서는 이게 왜 확장이 안 된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중도층을 끌어와야 되는데 네. 그 일각에선 그래요. 이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바람이 좀 불어줄 거다. 그래서 그래요? 벌써 PK에서는 계속 이렇게 막말하면서 바람이 불면은 지지해 준대요, 국민들이? 이제 그 막말에 대해서는 뭐 좀 그 의원들도 제각각 좀 생각들이 달라요. 좀 네. 불평하시는 분도 있고 왜들 그런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뭐 이거는 이제 서로 조심하면 되는 건데요. 이제 큰 거는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네. 저는 첫 번째는 대한 정당으로서의 믿음을 줘야 돼요. 신뢰. 예. 그게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게 근데 30%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경쟁적으로 경쟁하듯이 저렇게 막말을 해서 국민들을 자꾸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덧나게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그걸 지지하는 바람이 불까요? 아니면 역풍이 불까요?
쭉 치고 올라가다가 또 20%대로 털썩 주저앉은 거는 결국은 자유한국당 내부의 막말 때문에 자충수 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더 합리적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정말 그 강경 지지층들은 그걸 왜 사과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했다 그래요? 또 그러니까 뭐 내에서는? 잘했다라기보다 그걸 그러니까 이제 반대 그러니까 진영에서의 비판을 우리는 너무 금방금방 받아들인다 뭐 이런 또 그 요구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중도층을 끌어와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좀 그 우물안 개구리로 말고 좀 우물 밖에 하늘을 보고 땅으로 나와야죠. 자, 그럼 황교안의 성택, 외연 확장을 위해서 앞으로 황교안은 무엇을 할 거다라고 딱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보면 2030 예. 그 세대를 젊은 잡겠다. 층을 젊은 공략한다. 층을 잡겠다. 그래서 뭐 밀레니얼 핑크 뭐 그 색상 그 책도 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젊은 세대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저는 뭐 이 이후에 몇 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년 공천이죠. 공천에서 아하. 얼마나 참신하게 예. 또 기존에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좀 나오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의원들을 물갈이를 할 수 있느냐 성공적으로. 저는 내년 공천이 황교안 대표의 운명을 좌우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게요. 내년 공천에서 막말 의원들을 어느 선까지 용납할 거냐가 황교안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딱 인식의 바로미터가 딱 되겠군요. 예,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시간은 다 됐지만 한 분 얘기를 한번 좀 여쭤보죠. 우리 이수희 변호사님 출연료도 많이 못 드려 죄송한데 김재동 씨가 2시간 강연료가 1,550만 원이라는 거는 사실관계는 확인된 겁니까? 2시간이 아니라 90분이라고 그래요. 90분에. 예. 90분에. 예, 90분에 1,550.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인기 있어서 돈 많이 받는다는데? 우선 그게 사기업에서 저렇게 줬다 그러면 그 비난이 덜할 것 같은데 우선은 대전 대덕구에서 지자체에서. 예, 지자체에서 하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행사예요. 아, 저게 국민 세금으로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 그래서 뭐 대덕구에서 처음엔 이게 구비가 아니라 국비다라고 했다가 그럼 국비는 세금 아니냐? 예. 어차피 다 국민 돈 아니냐 했던 거죠. 근데 인기가 있잖아요, 저렇게. 그런데 이제 이게 줄만 뭐 하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김재동 씨가 가서 그러니까 이제 김재동 씨가 이전에 이렇게 뭐 정의, 평등, 공정 이런 거를 그 많이 얘기를 했는데 특히 최저임금 얘기를 많이 예, 하죠. 근데 예. 너무 고액이라는 거죠. 다른 인기 강사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저 책정된 것도.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어떤 가수는 30분 노래 부르러 와가지고 2천만 원 받는데 네, 네. 거기 비하면 과한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가수는 와서 강연을 한 게 아니라 노래 부르고 간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가수는 30분에 노래 부르고 흥겹게 해주고 갔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도 되는 거지만 가수로서는 받아도 되는데 김재동 씨가 과연 그러면 그런 강연자로서 저런 고액의 강사료를 받을 만한 그런 위치인 건지 그게 적절한 건지 예, 그것부터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한대요? 저게 이제 취소가 됐어요. 아주 논란이 취소됐어요? 있으니까. 행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겠다고 해서 취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김재동 씨가 저 강연료는 그렇게 비싸게 불러놓고 취소된 게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후원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좀 저걸 그러면 좀 재능 기부 형식으로 해서 좀 실비 수준에 받거나 아니면 다른 인기 뭐 강사 수준에 맞춰 받았더라면 이런 논란을 자초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이런 행사, 그것도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행사에 네. 정치적으로 상당히 깊게 그 발담그고 있는 인사를 굳이 초청을 했어야 하느냐라는 문제점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유로 행사는 취소가 됐군요. 예. 자, 그 김재동 씨의 고액 출연료 부분은 뭐 앞으로도 계속 좀 논란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죠.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